여기는 어느 평범한 주택가 김영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가 60년 인생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20년 후 그들의 80대 모습은 어떠할까요? 은퇴 후 20년 연금, 월 150만 원으로 살아가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어쩌면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때로는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막장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65세 은퇴 직후 현실과 마주하다. 김영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는 60세가 되던 해 오랜 직장 생활과 사회활동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매달 15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부푼 기대와 함께 찾아온 은퇴의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약 198만 원으로 이들의 연금으로는 48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부부 기준 월 277만 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와 의료비 상승을 고려하면 월 300만 원 안팎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있었으니 월 150만 원은 최소 생계 유지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두 분은 당장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첫 해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자신들의 소비 습관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인 관리비, 통신비, 공과금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외식 비용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외식은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행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었기에 주거비 부담이 없다는 점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주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었던 두 분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종종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돈 때문에 위축되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순자 씨는 때때로 서글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아껴서 개인연금을 들었더라면 하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노후 자금 목표를 은퇴 직전 생활비의 7,080%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제야 비로소 실감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팔팔한데 뭘 하며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졌고 어색했지만 향긋한 커피 향에 매료되어 금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영수 씨의 재취업 시도를 반대했습니다. 은퇴해서 좀 쉬라니까 뭘 또 하냐며 타박했지만 영수 씨가 교육을 마치고 주 23회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어오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카페에 찾아가 영수 씨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것이 순자 씨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부부는 통계청이 밝힌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비소비 지출, 즉 경조사비, 세금, 건강보험료 등 약 63만 4천 원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짜는 꼼꼼함을 보였습니다. 영수 씨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이 비소비 지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식비를 절약했습니다. 또한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초기 5년은 그들에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협력하며 작은 행복을 찾는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65세 70세 위기 속에 피어나는 지혜와 새로운 돌파구. 5년이 흘러 영수 씨와 순자 씨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순자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앓던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노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비와 재활 비용으로 부부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5월 150만 원의 연금과 영수 씨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이들이 가입했던 실손보험마저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 영수 씨는 문득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주택연금을 떠올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였지만 지금 당장 순자 씨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아직 그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주택은 다행히 당시의 가입 기준에 부합했고 상담 끝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추가적인 생활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부족했던 생활비를 보충하고 순자 씨의 수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해 줄어든 상속분 때문에 자녀들과 약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이해해 주었지만 영수 씨와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은 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선택이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순자 씨는 영수 씨에게 자신도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는 순자 씨에게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손글씨 강좌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캘리그라피를 취미로 배웠던 순자 씨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곧 자신감을 얻어 매주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글씨를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경로당은 활기가 넘치고 순자 씨는 소소한 재료비를 지원받으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강좌는 입소문이 나서 인근 지역의 복지관에서도 초청을 받을 정도가 되었고 월 10만 원가량의 추가 수입까지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이나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무료로 열리는 문화행사나 강연에 참여하며 삶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활로를 찾으며 더욱 단단한 부부의 연을 이어갔습니다. 70세 75세 갈등과 화합의 시간, 그리고 삶의 균형. 70세가 된 영수 씨는 카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생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서서 일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영수 씨의 재취업 수입은 끊겼고 다시 부부의 수입은 150만 원의 연금과 주택연금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소비 지출은 꾸준히 나가는데 수입이 줄어들자 부부 사이에는 전에 없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줄어든 수입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었습니다. 잦은 사소한 다툼에 순자 씨는 급기야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다가 일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순자 씨의 뒷모습에 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나마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막장 같은 다툼 뒤에 찾아온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의 투병 생활과 외로움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순자 씨는 남편의 마음고생을 헤아렸습니다. 부부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영수 씨는 취미로 해오던 사진 촬영 기술을 살려 동네 잔치나 행사장에서 간단한 스냅 사진을 찍어주며 소액의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어 인기가 많았고 때로는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며 지역 사회에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순자 씨는 경로당 손글씨 강좌를 통해 얻은 인맥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작은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봉사활동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순자 씨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텃밭 가꾸기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작은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상추, 고추, 깻잎 등 다양한 채소를 직접 키웠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는 식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눔을 통해 정을 쌓고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텃밭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부부의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자라나는 식물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그 어떤 값비싼 취미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부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추구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75세 80세 평온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꿈. 80세를 바라보는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이제 삶의 연륜에서 오는 지혜와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 꿈꾸었던 화려한 은퇴 생활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택연금과 영수 씨의 소소한 사진 수입, 순자 씨의 봉사활동 수입으로 5월 150만 원이라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생활비는 얼추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돈 때문에 크게 다투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어주며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고 추억을 선물하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붓글씨를 쓰고 때로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 강좌는 이제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요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두 분의 지혜롭고 독립적인 삶의 태도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보며 감탄하고 할머니의 아름다운 글씨에 동경을 보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노후 준비를 시작했더라면 공적연금,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더라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후회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아냈던 지난 20년의 삶은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이제 함께 작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며 남은 여생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아보는 등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삶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김영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의 은퇴 후 20년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좌절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 부부싸움으로 갖출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노년기 삶의 다양한 측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월 150만 원의 연금만으로 2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 결과나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는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많은 은퇴자들에게 절약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처럼 재취업, 주택연금,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한 수입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혹시 지금 노후 준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당신의 노후 계획이 김영수 씨와 박순자 씨 부부처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단순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니어분들을 응원하면서 항상 하루하루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